자, 더 글로리는 6편이었나요? 파트 1이? 예, 더 글로리는 총 16부작이고요. 네. 그래서 파트 1이 이제 8부작. 아, 8편이었군요. 저도 봤습니다. 네. 좀 흥미롭게도 계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도드라진 작품이어서 네.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와봤고요. 네. 왜 몇 달 전에 저희 정석영 작가님이 인터뷰 코너에 나오셔서 최근엔 모든 작품들이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르를 불문하고 이제 분명히 이 양극화 진행되고 사회적으로 계층 이동 가능성이 적어지면서 각종 대중문화 콘텐츠에서도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징어 게임도 넓게 보면 그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더 글로리 네. 시작해 볼까요? 예, 김은숙 작가가 집필한 첫 번째 복수극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작 단계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던 작품입니다. 어쩐지 이렇게 김은숙 작가님 하면 핑크빛 네. 분위기에 굉장히 대중적인 로맨스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특히 예, 그렇죠. 막 멋있는 왕자님 같은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 씩씩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생각해보면 파리의 연인, 뭐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네. 상속자들, 태양의 후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뭐 등등의 작품들이 네. 있었죠. 미스터 선샤인이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고 예. 어쨌든 다양한 장르에 걸쳤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키 요소들은 좀 공유를 하고 있는. 그렇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파리의 연인에서 그 대사 기억하실 겁니다. 왜 저 남자가 내 남자다라고 왜 말을 못해? 그러면은 밈이 됐죠. 예, 그럼 이 꼴을 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대사에서 너무 이제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 거죠. 그 이전에도 사실은 김은숙 작가가 계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던 작가인가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멜로에서도 이제 계급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천착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김은숙의 세계 안에서 동질혼은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어떤 경계를 넘어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야 되는 거고, 사실상 이제 멜로드라마의 역사를 봐도 항상 사회적 장벽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과거에는 신분이었다가 이제 뭐 사회적인 계급 계층 차이 이런 게 있긴 한데, 처음에는 그래서 뭐 굉장히 전통적인 관습을, 컨벤션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천착을 하면 여러 편에 걸쳐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분명 뭔가 작가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확실히 눈길이 가긴 가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대체로 상류 계급이 이제 남자 주인공의 배경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좀 뻔한 공식 같지만은 이제 흥미롭게도 남자 주인공은 이 여자 주인공과의 연애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과의 연애를 통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세계로 가는 초대장을 받는데 그 세계의 기존 구성원들은 좀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자꾸 당연히 밀어내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뭐 시크릿 가든에서는 뭐 현빈 씨가 연기한 김주원의 엄마, 이제 문분홍 여사 박준금 씨가 연기한 캐릭터죠. 기억이 생생해요. 예. 이분이 이제 하지원 씨가 연기한 길라임과 아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면은 손주들은 아끼는데 며느리는 끝까지 그닥 아끼지 않는 약간 이런 태도를 좀 보여주죠. 네. 그리고 상속자들에서도 생각해 보시면은 박신혜 씨가 연기한 차은상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제국고에 들어간 터라 그 사실이 알려진 탓에 굉장히 부유층들, 사회 지도층들 자제들이 다니고 있는 이 제국고 학생들 사이에서 좀 이래저래 굴욕을 당하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이게 그 F4 나오는 꽃보다 남자 설정인가? 이러기도 했었어요. 예. 상속자들 처음 나왔을 때도 아마 비슷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또 이제 특유의 대사빨이나 어떤 그 시그니처적인 요소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차별점이 있다라고 이제 그때도 이야기가 됐었었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 견고하게 주인공을 밀어내는 동시에 주인공에게 다른 삶을 허락해주는 사다리로서의 계급이 늘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김은숙 작가 작품 세계 속에.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이제 차별화를 두자 그러면서 작품 세계에 변동을 주기 시작을 한 게 밀리터리물과의 결합을 어느 정도 노렸던 태양의 후예나 판타지물로 이제 갔던 도깨비. 그 두 편을 제가 못 봤네요. 그리고 이제 역사 속의 의병의 이야기를 다뤘던 미스터 션샤인이었는데, 미스터 션샤인에서도 보면은 계급과 신분 격차에 대한 고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구하고자 하는 조선은 어떤 나라냐, 이제 그 나라에서는 노비도 사람같이 살 수 있느냐, 그렇죠. 등의 어떤 이 이전까지는 없었던 계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김은숙이 늘 다뤄왔던 세계가 사실 계급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쉽게 고찰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하자면 전문가가 돼가고 그렇죠. 계시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묘사하는 톤 자체가 약간 동화적인 느낌으로 묘사를 했다고는 해도 네. 결국에는 계급 간의 충돌과 그 충돌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통합되는 그러니까 이런 서사를 계속 그려오셨더라면은 미스터 션샤인에서는 이 계급 간의 어떤 연애가 아니라 이 공통의 미션, 그러니까 공동의 이제 조국을 구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면서 계급의 격차를 극복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더 글로리까지 오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장르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어떤 오랜 김은숙 작가의 노력의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예. 송혜교 씨와 함께 다시 이제 재회해서 작업을 한다라는 점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불러모았던 작품입니다. 그러면 장르 다변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글로리는 뭐 복수, 스릴러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네. 복수, 뭐 범죄, 스릴러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주인공조차도 완전히 선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뭐 혹자는 뭐 피카레스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에는 주인공에게 우리가 너무 마음을 주게 되죠, 사실은. 네, 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전통적인 이야기 방식인 것 같고 나열식이 아니잖아요. 네네. 이거 다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대상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왓처나 비밀의 숲을 연출한 걸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안기로 PD가 처음으로 이제 김은숙 작가와 호흡을 맞춰서 연출을 했고요. 간단하게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안 보신 분을 위해서. 네. 송혜교가 연기하는 문동은이라는 인물은 어려서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경제적으로 썩 유복하지는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이에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 일군의 소위 얘기하는 일진무리라고 하죠. 불량 학생 무리들에게 찍혀서 아주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괴롭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화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학원 폭력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수위가 너무 높아서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넷플릭스에서 이제 19금 등급을 받은 거를 아주 이제 잘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고문을 가하고 집요하게 괴롭힘을 가하는 이 일군의 일진 무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문제는 괴롭힘을 가하는 이 일진 무리들은 다 집안이 잘 살거나 혹은 또 유력자의 자식이거나 이런 상황인 거죠. 그게 또 이렇게 묘하게 결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반면 이제 우리의 주인공 동은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고 또 어머니가 굉장히 또 무책임한 사람이어서 동은의 양육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혼자 살아가다시피 해야 되는 존재다 보니까 내가 학원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도 사실은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네. 하필이면 또 담임 선생도 자신의 인사고과에만 관심이 있고 동은을 구해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인 거죠. 향후 복수 대상 중 일원으로 네. 등재가 되시게 되죠. 예. 그래서 뭐 경찰서장은 또 이제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의 우두머리인 뭐 연진이라는 학생의 엄마의 동창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폭행 강도는 점점 세지고 도대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를 합니다. 자퇴를 하면서 결심을 하죠. 앞으로 나의 남은 생은 이 무리에게 복수를 하는 데 쓰겠다. 그게 막 상징적인 게 아까 육체적 괴롭힘이 열로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 흉터를 남기고 가려움증을 남기고 그래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자기 몸에 화인처럼 남아있는 그런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계속 초조하거나 혹은 불안하거나 할 때 그 가려움증이 돋쳐서 자꾸 상처 부분을 긁는 어떤 묘사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시각화한 것이겠죠. 네. 그렇게 복수를 결심을 하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복수를 결심을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약간 그런 것들이 흐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동호는 굉장히 집요하게 성실하고 집요하고 자신의 목표 의식을 잊지 않는 아주 유능한 복수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세월을 18년 정도를 들여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을 들어가고 과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느라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이제 자신의 어떤 생계 자체는 꾸리는 거에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현재가 없고 복수 말고 인생에서 달리 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감정 표현도 없고 매사에 약간 싸늘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계적으로 어떤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만 딱 수행을 할 뿐 어떤 이 사람이 취미가 뭐가 있는가 뭐 이 사람은 취향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집에 뭐 가구랄 것도 없고 정말 침대 하나만 덜렁 있고 약간 세트 디자인도 보면 굉장히 이제 휑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침대 하나 덜렁 있고 그 벽면 가득히 자신이 복수 대상들의 사진을 이렇게 쫙 붙여놓고요. 햇빛이 들어오면 이게 복수할 얼굴들이 쫙 보이는. 그래서 지금 노력에 노력을 거듭을 한 결과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자신을 괴롭혔던 연진의 딸의 담임 선생님이 되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이 사람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기 시작하는 게 이 파트 1의 줄거리입니다. 그 약점을 주려면은 또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또 사이드킥이랄까 한 팀을 이루는 캐릭터로 염혜란 배우가 연기하는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하고 딸을 지켜내고 싶어하는 엄마가 나오죠. 강현남이라는 인물인데요. 저는 이 캐릭터가 나옴으로써 계속 볼 수 있는 그 지구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사차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이 캐릭터가 나온 순간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예. 보면은 전체적으로 무거운 내용에서 숨통을 트여주는 약간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을 마련해주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 강현남이라는 캐릭터는 동은이 일하고 있는 그 초등학교에 이사장 집에서 일하고 있던 고용인이었어요. 아, 메이드 옷 같은 거 처음에 입고 나오시잖아요. 어떻게든 이사장이 약점을 잡아서 그 학교에 그 반 담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동은은 계속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범죄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스파이들이 쓰레기를 뒤져서 뭔가 약점될 만한 내용을 찾는 그러니까 그 작업을 계속 했는데 이거를 염혜란 배우가 연기하는 현남이 눈치를 채고 몇 개월 정도 계속해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뭘 하는가 하면서 이 증거들을 쭉 모으다가 어느 순간에가 저 정도 열정이면 뭐든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믿을만하다. 예, 이 사람한테 한번 내 상황을 한번 부탁을 해보자. 나는 이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면서 당신은 당신 할 일을 해라. 대신 내가 입을 다물어 줄 테니 그 대가로 내 남편을 죽여달라. 내 남편은 나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한다. 라면서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미묘하게 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남은 동은의 복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캐주는 아마추어 탐정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뒤늦게 이제 늦깎이 재능을 발견하고 신나하는. 예. 그래서 자신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 기쁨에 굉장히 즐거워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또 이 현남 캐릭터가 보면 동은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 다채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여서 맞아요. 한쪽은 포커페이스고 네. 이제 한쪽은 굉장히 풍부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그 조화가 좋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피해자가 마냥 늘 울기만 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깨주는 캐릭터라서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뭐 맞고 사는 년은 뭐라 그랬더라? 나는 매 맞고 살지만 명랑한 년이에요 라는 대사가 있죠. 좀 이제 인구에 회자될 만한 그런 대사였고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용의자가 안 될 수 있는 관계없는 사람을 이제 복수해준다 뭐 이런 거는 약간 히치콕 영화 열차의 이방인 스트레인저스 온 더 트레인 같은데 그런 고전적인 패트리샤 하이스미스 원작의 설정하고도 좀 비슷하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쪽 진영이 형성이 되고 또 공장 다닐 때 이제 친해졌던 동료가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또 요소요소에 필요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요. 예. 그 말씀해 주셨던 그 공장 다닐 때 동료 이제 구성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예. 그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검색을 굉장히 잘해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SNS 검색을 통해서 언니를 괴롭혔던 그 패거리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프리프로덕션에서도 큰 역할을 했군요. 예.
그 현재 수많은 사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현남이 사진을 찍어주기 전에는 SNS에서 사진을 털어서 이제 인쇄를 해왔던 거죠. 예. 그 보면 SNS에 자기 일상들을 다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패거리들은. 편리하게도 예. 진짜 그 과시적인 성향의 캐릭터들이라서 정보를 막 흘리고 다니죠, 자진해서.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복수자들 진영을 잘 보시면은 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일단 동훈 같은 경우는 대놓고 대사에도 나오는데 너가 왜 괴롭힘을 당하고 왜 신고를 해도 안 되냐면 네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네 말을 안 듣는 거다라는 말이 아예 대사로 나와요. 실제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권력자들과의 유착관계나 이제 집안의 재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묵살이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피해를 감내를 해야 됐던 사람인 것이고요. 네. 또 현남도 살고 있는 환경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보면 이제 남편에게 굉장히 큰 폭력을 당하고 그게 온 동네에 다 들릴 정도로 쩌렁쩌렁 소리를 내면서 이제 맞고 이제 싸우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아무도 신고를 대신 해주지를 않죠. 뭐 을에 있는 일, 저 집 또 저러네 정도로 지나가고 많은 정도의 계층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도 네. 이제 주목을 해주지 않는 상황. 또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도 공장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네. 친구이고 보면은 동훈의 패거리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우리가 흔히 주목하지 않는 그림자 노동을 하고 있거나 네.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는 계층의 존재들인 거예요. 그게 근데 역으로 무기가 되기도 하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경계하지 않는 동안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팀을 짜려고 짰다기보다 이렇게 한 명씩 교합되는 과정을 보면 약간 그 친절한 금자씨 생각이 예, 나잖아요. 정말 친절한 금자씨에서 영감을 받거나 혹은 이제 오마주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인구에 회자되는 장면들도 몇몇 있죠. 네. 예, 그래서 보면은 자기 도와주는 동생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복수를 해요. 그냥 몸에 그림 많은 오빠들 알고 있는데 그냥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설픈 가해자가 될 수 없어. 라면서 자신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네. 보면서 저도 약간 그 금자씨의 그 장면 있잖아요. 총은 그냥 시원하게 빵빵 잘 쏴주면 되지 뭘 이런 걸 만들어. 그럼 뭐든지 예뻐야 돼. 라면서 자신의 원칙을 얘기하는 장면 미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복수의 미학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네. 밝히는 장면. 또 이제 여성 연대자들과의 이제 연대 그렇죠. 같은 것들도 친절한 금자씨를 떠올리게 하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금자씨에서도 보면은 이 금자씨를 도와주는 잘생기고 젊은 청년이 이제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나루세라는 베이커리에 있는 파티셰. 예. 네. 이 더 글로리에도 이제 동훈을 도와주는 청년 뭐 설정상으로 연령대가 비슷한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도현 배우가 연기하는 주여정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 예. 네. 여정 같은 경우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사정이 있어요. 여정은 원래 이제 의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부유하게 이제 유복하게 자랐지만 아버지가 치료를 해주던 환자에게 이제 목숨을 잃는 거를 이제 눈앞에서 보면서 네. 이제 분노와 증오심을 마음속에 키우고 있는 존재인데 우연히 이제 대학교 시절에 동훈을 만나게 되면서 동훈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미생이 또 나오나요? 많은 작품들이 떠오르네. 예. 얘기하다 보니까 볼 때는 몰랐네. 예. 그래서 이제 바둑을 가르쳐 주는데 이 바둑을 두는 과정이 굉장히 복수의 과정의 메타포처럼 되는 거죠. 집을 부순다. 네. 그리고 외곽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중앙으로 조여 들어가는 그런 전략. 야외에서 그렇게 바둑을 많이 두는지 저는 몰랐네요. 예. 이번 드라마 보면서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동훈의 복수를 위해서 조력자가 되는 캐릭터입니다. 여정은 좀 유일하게 동훈의 조력자들 중에서는 계급적으로는 좀 이질적인 존재인데요. 이 반대편 진영도 보면 좀 재밌습니다. 박연진이라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있고요. 그 임지연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요. 네. 잘 사는 집안 출신이고 또 뭐 어머니는 이제 굉장히 경찰서장과도 친구이고 유력자들과도 이제 돈만 많은 깊은, 게 아니라 예. 권력도 있고 그런 거네요. 예.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는데 돈이 궁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직업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직업을 선택한 인물로 나와요. 제가 정말 많이 웃은 게
글 잘 쓰는 그 개인 스크립터를 돈 주고 고용해서 자기가 멘트 쓴 것처럼 좋은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풍부하게 해서 뜨는 그런 설정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이제 계급이 또 여기도 층층시하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 안에서도. 예. 네. 연진과 비슷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전재준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도 이제 부모님이 골프 리조트 대표고 집안에 돈은 뭐 엄청나게 많고 본인은 이 연진과의 밀회를 위해서 그냥 편집숍을 차리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눈속임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그런 목적으로 샵에 이름을 붙였다라는 대사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집안의 재력을 믿고 굉장히 이제 아나무인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재력이 가장 이제 위이고 강하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무리 전체를 이끌고 통솔하는 것 같은 위치는 이제 연진인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김희열아 배우가 연기를 하는 이사라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약물 중독이에요. 네. 그리고 뭐 부모님이 대형교회 목사이고. 예. 이상한 조합이네요. 예, 네. 이 부유층들이 많이 다니는 이 대형교회 그 목사집 따님이라는 어떤 그 위치로 굉장히 사회적인 인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근데 이제 뒤에서는 약의 환각 효과로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인데 그게 또 인정을 받아서 이제 잘 나가는. 예. 그리고 이 밑에 두 명이 더 있는데 최혜정이라고 지금은 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있는 이제 인물인데 이 인물은 사실은 집안이 속 잘 살지가 않아요. 집안이 이제 세탁소를 하고 있고, 네. 세탁소집 딸. 네, 아직도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무리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일진 무리들 안에서 대등하게 같이 노는 것 같은데, 미묘하게 서열이 나눠져 있어서, 네. 사실은 약간 굳은 일? 상대적으로 굳은 일을 하는? 네. 그러니까 뭐 표현이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꼬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예, 무술이라든지. 예. 그런 계층의 인물이고 그 사다리 맨 아래 정말 굳은 일만 도맡아 하는 그래서 아무도 이 무리의 일원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은 손명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계급적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사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동우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럼 누구부터 흔드느냐? 이 사다리 제일 아래 손명호부터 흔드는 거죠. 네. 손명호에게 나머지 위에 사람들을 뒤흔들 만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다. 네가 얼마나 저 사람들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힘들게 사는지 알기 때문에 난 네가 다 뒤집는 걸 보고 싶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명호야, 네 맘 내가 알아. 뭐 약간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럼 이제 손명호와 함께 일을 도모하다가 그럼 그 다음으로 누구를 포섭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최혜정.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아래에서 이제 신음하고 있던 계급이었던 동훈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계급의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타고 올라가면서 네. 그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연진에게로 향하는 어떤 계단식 복수 서사인 겁니다. 그렇죠. 그게 좀 흥미진진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메커니즘 파악하게 되니까 한 3, 4회 지나가면. 네. 그래서 보면은 동훈을 도와주는 여정의 존재를 보면 계급 자체가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까지 김은숙의 세계에서 계급이란 것이 주인공을 괴롭게도 했다가 결국에는 주인공을 받아들이는 그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게 해준 어떤 사다리였다라면은 여기에서는 이 계급이 사다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회적 장벽이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악행이 이제 묻힐 수 있도록 그걸 막아주는 든든한 백으로서 등장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눌 때 기자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좀 재밌는 질문이 있었는데 뭐죠? 동훈이 왜 현재도 없이 그러니까 고액 과외를 통해서 그렇죠. 돈을 모아서 지금 어느 정도 중산층의 삶,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에 진입을 하지 않았느냐. 교사가 됐잖아요. 예. 뭐 초등학교 교사가 됐고 지금 자기 명의로 집을 빌려놓기도 했고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면 사실 현재의 삶을 못 만들 거는 없는데 왜 그거를 전혀 이제 집착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네. 동훈에게 지금 내가 도달한 이 계급이다라는 거는 지금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없는 사람인 거죠. 동훈은 이제 과거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존재인 것이고 네.
그 과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급이 필요한 것이지 그 계급 자체는 이 사람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딱한 마비 상태랄까? 이제 그런 이미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난한 그 왕따 소녀가 아닌데도 지금의 뭐 연애 가능성이나 교사로서 성취라거나 이런 게 굉장히 안중에 없는 걸 보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김은숙 작가가 천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네. 상류계급과의 조우, 충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는데 이게 아마 이런 동은이의 궤적이 작가가 갖고 있는 그 세계에 대한 매혹의 이면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 걸 이루는 것보다 매혹된 혹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을 부수는 게 내 걸 이루는 것보다 저들을 부수는 게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네. 이 작품에서는. 그래서 조금 그 재미있는 의식? 무의식? 이런 거를 읽게 되는 것 같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데 좀 보태자면 이번에 작품에서 이 상류층이라는 조건은 뭔가를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다 갖고 있는 구린 면, 어두움을 가려주는 역할,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부분을 가려주는 장치로 부와 권력이 쓰이고 있다는 게 좀 재밌었어요. 예. 보면은 그 마이너스를 가리기 위한 계급이라는 점은 사실 여정도 사실은 약간 그런 면이 있잖아요. 여정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살인범을 자신의 손으로 이제 죽이고 싶고 어떻게든 해치고 싶다라는 어떤 아주 강한 열망과 네. 어둠을 숨기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거를 그 상류층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어떤 애티튜드로 잘 감추고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 지점에서 동은을 도와주는 이제 조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 또한 이제 그 묘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네. 아니 그래서 전 사실 이 8부까지 파트 1에서는 잘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작품의 성패를 좌우할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주여정의 스토리가 문동은의 스토리랑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어떻게 붙을 것인가에 좀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대로 접속이 안 되면은 그냥 이제 또 매력적인 남자 주인공 하나를 넣기 위한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고 반면에 주여정과 어머니는 네. 아까 그 복수당하는 무리하고는 달리 교양 있는 상류층이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책임감도 있고 아버지도 그런 책임감을 따르다가 이제 피살됐다라는 설정도 있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범인이 아들한테 내내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를 발견한 다음에 고함을 지른 장면이 있고 너 같은 놈이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편지를 보내냐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어떤 가려져 있는 면들도 보여주면서 그게 잘 동은의 상대하고는 또 다른 면에 서로에게 갖고 있는 서로의 이질적인 면모들 그게 잘 해부가 되면은 멋진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여담이지만 넷플릭스에서 이제 작업을 하셔서 그런지 계급의 묘사 해상도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브랜드 이름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그 전재주는 옷을 맨날 로고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팬디로 막 아래 위를 쫙 빼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브랜드 이름이 써 있는 그런 착장을 즐기더라고요. 예. 대놓고 어떤 브랜드 뭐 샤넬이라든지 팬디라든지 뭐 또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들의 로고 같은 것들이 대놓고 이제 등장을 하고 네. 어떤 이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마시고 즐기는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떤 연애를 통한 계급 상승 혹은 이제 사랑의 결실로서의 계급 상승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다라면은 동우는 복수를 위한 계급 상승, 그러니까 계급 상승이 목적도 아니고 앞뒤가 바뀌었어요. 예, 해피엔딩도 없는 네. 이제 수단으로서의 계급 상승이 나오는 작품이어서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울 것 같고요. 파트 2에서 과연 이제 복수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끝에 이제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성패는 좀 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파트 1 반응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전에 김은숙에게서 볼 수 없었던 서늘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안부를 그리고 있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주는 여지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구체성, 구체적인 부의 양상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런 걸 또 잘 활용을 한 것 같고요. 그 안기로 PD의 연출도 굉장히 이제
그 여백을 많이 남기면서 서늘하게 연출을 하는 어떤 특유의 스타일이 굉장히 잘 산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말 올 초에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작품이어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파트 2가 언제 합니까? 파트 2는 3월에 나옵니다. 아, 금방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작품들도 많은데 뭐 3월 정도면은 양호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네. 김은희 작가님 힘내세요. 빨리 킹덤을. 그러게요. 또 네. 이제 김은숙 작가님과 김은희 작가님도 두 분 절친이신데 네. 예. 이번 작품 보면서 약간 김은숙 작가가 김은희 작가의 세계에서 많이 이제 영감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보통 이제 두 분이 같이 여행 가시면은 경치 좋은 거 가면은 이제 김은숙 작가님이 여기서 주인공들을 키스를 시켜야지라고 생각하면 김은희 작가님이 여기서 살인을 내야지라고 이제 생각하신다고들 농담을 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는 콘트라스트이기도 한데요. 네. 예, 3월달에 파트 2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